네, 비만으로 인해서 올 수 있는 질병들 참 많은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비만이 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사실 우리 몸처럼 정확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원인에 의한 결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만은 결국 우리가 사용하는 것에 비해서 이 많은 열량이 몸에 쌓이기 때문에 비만이 생긴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알아야 되겠고, 또 비만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의 어떤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부터 점검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대로 한다면은 당연히 살이 저절로 빠지지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과도한 체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자신이 왜 이렇게 비만에 빠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사실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러한 부분들을 쭉 점검을 하면 되겠는데, 우리가 이 살찌는 사람들의 식습관이나 생활 패턴들을 좀 한번 살펴보면 되게 이제 5가지 잘못된 식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되게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과식인데요. 음식을 먹는다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 어떤 타고난 사람의 욕구 중에 하나인 식욕을 채우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냉정하게 따져보면은 우리 사람이 하루에 쓰는 그 열량을 개선해서 집어넣는 행위다.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조금 냉정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런데 이 식욕, 입의 즐거움을 탐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과식을 하게 되고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살이 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들 수 있는 게 간식입니다. 사실 요즘에 간헐적 단식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 네. 그리고 하루에 2끼를 먹어도 충분하다. 하물며 이렇게 단식도 하고 하는데 하루에 3끼 이상을 먹는다는 것은 3끼까지는 괜찮겠죠. 근데 3끼를 넘어서 먹는 이 간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과도하게 먹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풍요한 시대에도 되게 아프리카나 이런 상황이 열악한 나라에서는 이 기아 때문에 또 숨지는 그런 상황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간식을 드실 것을 좀 모아서 기아 대책본부나 이런 구호단체에 후원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몸도 살리고 또 기아로 굶어가는 이런 고통받는 사람들도 살리는 그런 일이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간식은 죄악이다. 이렇게 좀 규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속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속식이라고 하는 건 이제 급하게 먹는다, 빨리 먹는다. 이게 되게 살을 찌는 사람들 보면 이 음식을 정말로 식사하는 시간이 5분이나 10분을 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너무나 많은 양을 먹게 되고 또 제대로 씹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분해가 어렵고 또 위장에서 오래 쌓이게 됩니다. 사실 우리 신지원 씨 이 죽하고 밥을 우리 같은 쌀로 만들면 어떤 게 더 분량이 많습니까? 당연히 죽이 많죠. 네, 그렇습니다. 네. 밥 한 숟갈만 해도 죽은 몇 그릇이 나오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밥하고 죽을 볼 때 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적은 양을 가지고도 죽을 만들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입에서 죽을 만들어서 먹는다, 이런 식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래오래 씹어서 드시면 이 적은 양을 가지고도 충분히 배를 채울 수 있고 또 포만감을 느낄 수도 있고, 또 그러다 보면은 이 작게 분해를 해서 우리 몸에 당이 바로바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뇌에서 이 식욕 중추가 억제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 충분히 지금 배불러 하고 신호를 주기 때문에 이 적은 양을 가지고도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들 수 있는 게 육식인데요. 사실 이제 몸을 많이 쓰는 우리가 운동 선수들이나 또 아니면 육체 노동자들은 사실 힘을 내야 되기 때문에 육식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만은, 되게 우리가 사무직이랄지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렇게 육식을 과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사람이 치아의 구조나 형태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게 수십만 년을 통해서 진화를 해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치아의 어떤 구조나 형태를 본다면 이 비율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보통 이 어금니를 이제 절구에 비유해서 소구치다, 대구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어금니가 4개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앞니가 되게 자르는 역할을 하는 이 앞니가 2개, 그리고 이 고기를 저미는 송곳과 같은 송곳니가 하나, 이렇게 해서 4대 2대 1대 비율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 탄수화물, 요즘에 그 탄수화물이 굉장히 천덕꾸러기 대접을 받고, 이 탄수화물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거의 미개인 취급하기도 하는데, 사실 이건 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곡류가 주식이기 때문에
곡류를 4 정도, 그리고 채소나 과일, 육류를 채소나 과일을 2 정도, 그리고 이 송곳니에 의해서 점이게 되는 육류를 1 정도. 그래서 탄수화물 4, 그다음에 야채, 과일 2, 육류 1. 이 정도 비율이 황금 비율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육식을 꼭 줄이고 탄수화물이 주식이다. 그리고 야채, 과일, 육류는 부식이다. 이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우리가 밥을 많이 먹지 않게 되면은 야채 과일 같은 경우는 당이 바로 흡수가 되어도 지구력이 없기 때문에 이 탄수화물을 많이 먹지 않으면 나중에 금방금방 배가 고프고 이 저혈당에 빠지는 그런 경험들 여러분들이 한두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5번째로 이제 야식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야식이 우리나라는 뭐 거의 배달민족, 뭐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배달 음식의 천국이라고 하죠. 예. 네. 그래서 사실 뭐 전화 한 통하면 뭐 24시간 언제라도 거의 마음에 드는 음식을 입안에 넣을 수 있는데 이게 굉장히 사실 문제거리가 될 만한 소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저녁에 고열량의 그런 음식을 먹는 경우, 또 그리고 늦은 저녁에 되게 술을 마시죠. 근데 술을 마시는데 되게 또 안주를 먹게 되는데 이 안주가 이제 고열량 음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저녁에 술을 드시게 되고 또 고열량을 먹게 되는데 이때 또 많이 움직이지 못하고 저녁에 또 바로 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불완전 연소된 이런 음식들이 과량으로 쌓이게 되면은 당연히 뭐 체중이 불어나게 되겠죠. 저희 한의원에 보통 이제 불임 부부들이 많이 내원하시게 되는데, 결혼하고 되게 살이 찌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주위에도 보면 그렇죠. 되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쁜 습관이죠. 저녁에 이제 예를 들어서 남편이 늦게 퇴근하면 그 시간까지 식사를 안 하고 있다가 이 반주 삼아서 또 술을 드시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가 나란히 체중이 불어나게 되고, 그럼 결국은 이 불임의 소인이 되어서 실제로 이 비만한 부부의 이 불임 문제가 많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정리를 한다면, 살이 찌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과식, 간식, 그 다음에 빠르게 먹는 속식, 그 다음에 육식, 야식, 이런 5가지의 나쁜 습관을 꼭 버리시기 바랍니다.